CEO 리포트 10월 4주차. 안녕하세요. 웰스기업연구소 이수민 연구원입니다. 대표님, 다음 달 11월 19일부터는 우리 근로자에게 임금 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이번 주 CEO 리포트는 1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특히 임금 명세서 교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19일부터는 근로자를 단 한 명만 고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께서는 임금 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일용직이건 단시간 근로자이건 상관없이 전부 다 법 적용을 받는데요.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개정근로기준법 제48조 2항에 따르면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내용 등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자문서도 포함이 되는데요. 사실 웬만한 기업에서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명세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내용에는 계산 방법과 공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는 우린 이미 교부하고 있어. 그래서 더 이상 신경 쓸 것이 없겠네 라고 하실 수가 있겠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을 반드시 비교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외부 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전에 그 양식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위반 시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가 되기 때문인데요.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서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과 임금 총액, 기본금, 수당 등의 임금 항목, 그리고 그 계산 방법, 근로일수, 총근로일수,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및 휴일근로시간 수를 기재해야 하고요. 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조합비 등의 공제 내역, 임금 지급일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혹시 대표님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임금 명세서를 만들고 있는 경우라면 현재 임금 명세서와 법으로 규정된 임금 명세서를 비교 검토해 보셔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업데이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내년에 상시 근로자 채용 계획이 있어서 근로자의 수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는 기업이라면 올해 신고한, 즉 2020년 귀속, 법인세 등에 대해서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작년 기준 수익금액 1,500억 원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2022년에 신규로 근로자를 최저 1명 혹은 전체 근로자비 2% 또는 3% 이상 채용할 계획이 있다면 11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에 이를 이행한다면 정기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웰스기업연구소 정우일 소장입니다. 자, 11월 19일부터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됐습니다. 자, 아무래도 그 외부에 위탁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는 한번 세부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근로기준법 개정을 하고 시행령 개정을 하면서 시행규칙 별치에 그 임금명세서 양식을 따로 이제 만들어 놨는데요. 그 양식을 한번 보시면서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근로자를 특정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근로자의 성명, 부서, 생년월일, 사번, 직급 이런 걸 적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일용직이라든가 단기간 근로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번이나 이런 게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타이트하게 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가 이제 임금 총액 및 이제 항목 계산 방법인데, 이건 아마 기존에 다 쓰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거,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거, 이것들만 구분해서 이제 항목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제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기적이냐, 부정기적이냐, 역시 이것도 공제를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임금 항목별 계산 방법인데 아마 요게 이제 조금 골치 아플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의 근로를 하거나 연장 근로를 하거나 휴일 근로를 하는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근로 시간을 서로 이제 합의를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뭐 사인을 받아둔다든가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뭐 그런 것들을 그냥 여기 명세서에, 임금 명세서에 그냥 정확하게 적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나중에 우리 대표님들에게도 혹시나 이 급여 관련한 임금에 관련해서 뭐 이렇게 분쟁이 생기거나 하면 다 그 기록이 남아있고 이 근로자 본인도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좀 이렇게 설왕설래할 일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마 이게 제일 좀 어려울 부분인 겁니다. 임금 항목별 계산 방법, 얘를 좀 꼭 넣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네 번째가 임금 계산의 기초사항이죠. 그래서 당연히 임금은 시간의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총 근로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적시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의 근로나 연장 근로에 대해서 굳이 여기에 쓰실 이유는 또 없습니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 총 근로시간, 이런 것들, 근로 일수,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 부분들은 굳이 작성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금 공제 내는 거, 아까 설명드렸지만 당연히 매월,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가는 거, 부정기적으로 가는 거, 나눠서 적시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임금 지급일, 뭐 이거야 당연히 기본이니까. 이 6가지에 대해서는 꼭 임금 명세서 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별지에 서식을 저희가 CEO 리포트 서면에 담아놨으니까 꼭 확인하셔서 불이익당한 일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웰스기업연구소는 중소기업의 성공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은 저희가 컨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